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이라는 시청자의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허리 디스크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처럼 허리 통증을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처럼 허리, 목, 어깨, 그리고 팔다리와 같은 부위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의 증상이 느껴지는 질환. 바로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의 작업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해 목, 허리, 어깨, 팔, 무릎 등의 통증이 발생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근골격계 질환. 특히 허리 디스크는 국민질환으로 불릴 만큼 흔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린다는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몸을 바로 세우고 행복을 되찾는 방법. 도움 닥터님, 알려주세요. 일반인들은 주로 생각하는 게 특히 허리가 삐었다, 목이 삐었다 이런 염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질병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쪽에는 가장 많은 빈도는 역시 염좌에서 근육 질환으로서 허리가 삐어가지고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되는 병으로서 디스크 탈출증, 주간판 탈출증이라 그러죠. 그런 병과 또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그 주간공 협착증이라든지 또 허리뼈가 앞 관절과 밑에 관절이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에는 주로 경추쪽 허리와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 그 다음에 그 추간공 협착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쪽이 좀 질병이 많고 목 쪽에는 좀 질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오십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근관 증후군, 또 그 어깨 쪽에 있는 회전근개 이상, 그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또 꼭 그런 그 인대나 관절 질환 말고도 뼈가 좀 과다 정식이 돼서 스케슨 건염이라든지 그런 질환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의 몸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부위마다 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참 다양한 것 같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입원 환자 수 1위를 차지하는 질병, 바로 가장 익숙한 디스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 허리 쪽에 반복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든지, 특히 제일 문제가 아무래도 그 여명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이 디스크, 전방전이증, 협착증 이런 게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은 주로 인대나 근육이 긴장이 돼서 오는 병인데, 주로 통증이 허리 부위에 국한되고 한 일주 내에 보통 증상이 호전이 되느나, 그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일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감별점이라고 그러면 허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증상, 예를 들면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쪽에 방사통이라는 증상이 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감별점이 되고 일주 이상 다리 쪽이 저리다 그러면 꼭 병원을 내원해 주셔가지고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어서 통증이 좀 심해진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허리 쪽에 신경 차단술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환자분 운동요법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게 되고요. 근데 더 악화돼서 통증이 아주 심해지거나 특히 그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 시술요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술 요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전적으로 미세 현미경 수술을 이용해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하에서 피부 절개 이후에 그 디스크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채소 침수법에 의한 내시경에 의한 디스크 제거술, 조금 더 발전돼서 내시경 레이저 수술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고 최근 내시경도 요새는 원포탈, 투포탈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많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디스크 수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치료법인지 조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속적인 보조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수술했을 때 오히려 예후가 나쁜 경우에는 그 대체요법으로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전 그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특히 이 그 치료법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병변 부위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조직으로 특화 분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존적 요법이 예전에 뭐 약물 치료나 뭐 물리치료는 아무래도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요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몸에 침습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수술을 받을 경우 좀 꺼려할 수 있고 추후에 회복 기간도 오래되게 되는데 그 줄기세포 요법은 그런 비침습적이고 그리고 안전하면서 회복 기간도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딱딱한 매트리스가 장점이래고 이 아이는 푹신푹신한 쿠션감이 장점이래고 뭐가 좋을까? 이걸로 결정? 자고로 허리는 딱딱한 데서 자야 좋단 말이죠. 저 잘한 거 맞죠? 아닙니다. 너무 단단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무거운 부위에만 체중이 집중되어 수면 중에도 근긴장이 지속되는 결과를 부릅니다. 반대로 너무 무르면 정상적인 만골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수면 중 변적 만골을 강제하여 척추 통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둘 다 척추의 피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척추 건강을 해치니 이용자의 정상적인 척추 만골을 잘 유지시키면서도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적당한 강도의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엄마네. 그럴 땐 찜질방이 답이지. 당연하지. 좀 이따 찜질방에서 봐. 통증 있는 분들 찜질하러 같이 가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나 어깨가 쑤시면 뜨거운 찜질팩부터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중엔 몸을 찢으면 좋아질 거라고 찜질방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온찜질은 국소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근육을 이완시키고 오히려 진통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을 삐끗한 부상의 경우는 냉찜질이 올바른 대처법이며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힐링 푸드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엔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칼슘의 재흡수를 돕는 칼륨 성분이 무척 풍부한데요.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더욱 정겹고 든든한 음식인 고구마로 뼈 건강을 채워보세요. 네, 오늘 헬스톡톡 팔다리, 허리, 어깨 등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부위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헬스톡톡 다음 시간엔 더욱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